요새 그 시장이 너무 좋죠? 진짜 물방고기만이죠. 요즘 시장은. 그 종목 선정만 잘하면 그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익이 뭐 한 종목에 뭐 30% 40% 나는 것은 수두룩 나오니까 그죠? 그렇죠. 좀만 잘 고르면 더블도 나오고. 지금은 그러니까 내동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죠. 지금은 뭐 오르면은 팔고 내리면 손절해 버리면 또 올라가고 그런 거니까 종목 선정 좀 잘 하셔가지고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지금 뭐 걱정이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했었죠. 지난 주말에. 근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장을 한번 잘 모를 때는요. 뭐 예상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키를 가진 게 맞잖아요. 이스라엘 역시 미국에 뭐 통보를 안 하고 미국의 협조 없이 그 이란을 그렇게 공격했다. 이건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어느 정도 동조 내지는 묵인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서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 트럼프 지금 금리 내려야 된다고 막 심심하면 파월 진짜 느리다. 진짜 파월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요. 유가가 급등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좀 가려면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이란이 항복 그러면서 우리 뭐 핵 관련해 갖고 니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다 수용할게. 이건 내지는 정권 교체. 지금 이슬람 국가들은 칼리프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고요. 슐탄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슐탄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칼리프는 이란의 호미네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가 더 위에 있어요. 종교 지도자는 계속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투표하는데. 근데 이 호미네이의 교체를 정권 권력을 잃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래 끌게 되면 미국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왜? 물가가 또 들썩거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싶을 텐데 솔직히 전면전으로 간다라면 우리 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그 조그만 하마스 하나 제압하는데도 1년 걸렸습니다. 지금 이게 이란을 빨리 조기에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합의를 하지 못하면 길게 끌게 되면 유가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자, 이건 트럼프도 내년 중간선거의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트럼프도 빨리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더 또 치고받고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머지않아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오래 가거나 강하게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 시장 보게 되면 금요일날 좀 빠졌다가 코스피 시장은 그거 다 회복해놨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기조가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 같은 좋은 시장에서는 일찍 뛰어내리면 손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최근에도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샀다가 좀 오르네 하고 과거처럼 밑에서 다시 사야지 하고 팔았다가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똘똘한 종목들이라면 실적되는 종목들 그리고 뭐 미래가 있는 종목들 지금 현 정부 정책하고 좀 많이 관련 있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 쪽으로는 계속 좀 들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조정받으면 매수 관점이다. 요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롯데관광개발을 매수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저는 되게 딱해요. 진짜 안 됐습니다. 자,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봐요. 근데 지금 여기 아래에서 보면 8,000원에서 이것도 14,5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밑에 있을 때 주식을 항상 밑에 있을 때 그때 쌀 때 노리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뭐 11% 올라왔네요. 그리고 계속 좀 올라오다가 오늘도 7.4% 올라왔어요. 저 밑에 있을 때 쌀 때 그럴 때도 충분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살 수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자, 이거 우리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4월 4일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뭐 여론조사라든가 뭐 어떤 측면을 봐도 정권이 바뀔 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 중국하고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미리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저매수 고민하고 있어요. 매수해도 될까요? 이거는 조금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시려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으면요 가능하십니다. 지금 주봉상에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종가가 14,400원인데요. 16,000원 이상에서는 저항선이 걸려있죠. 자, 지금 16,000원대 해봤자 뭐 10% 남짓이네요. 10% 남짓인데 만원대에서는 1,000원만 올라도 10%가 되잖아요. 자, 14,000원에서는 1,400원이 올라야 10%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주식은 싸게 사야 돼요. 자, 요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시려면 여기서 뭐 또 오늘 좀 기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6,000원대 이상 정도 가게 되면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다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16,000원대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자, 왜 이런 종목을 매수 문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오른 거 이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만 해도 지난주에도 또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또 드렸어요. 그런 것만 매매를 하셔도 이렇게 올라간 거 안 쫓아가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매수는 가능하되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 인지하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산 테스나에 올려주신 분이 있죠. 27,800원에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반도체를 매매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올해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한 얼마 정도를 제가 예상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 한 32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을 32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은 한 얼마 정도 될 것이냐? 한 35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영업이익이 한 2조나 3조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보세요. 지금 SK하이닉스잖아요. 주가 상승세가 대단하죠.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주가의 상승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한번 차트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죠, 주가죠. 지금 죽을 쓰고 있죠, 그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HBM이라고 하는 이 강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 이게 나와 있는 두산 테스나 있잖아요. 이 보세요. 이 두산 테스나 주가가 이게 여러분들, 이 종목에 관련 1분기 지금 적자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주식도 많잖아요. 예? 반도체가,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가 되었던, 부품이 되었던, 소모품이 되었던, 지금 1분기에 실적이 좋은 주식이 많아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 보세요. 이 주가 한번 보세요. 상당히 달리기 좋죠. 앞전 고점 돌파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리노공업의 차트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게 리노공업이에요.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하세요. 이게 나와 있는 두산 테스나가 저는요,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저는 잘 보지 않아요. 이게 나와 있는 두산 테스나. 이게 물론 두산 그룹이 인수해서 사실은 이 종목을 지금 이 주가가 달력을 주더라도 큰 주가의 달력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종목의 지금 실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적 좋은 놈을 고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47억이에요. 올해 1분기가 지금 얼마? 191억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제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만 볼까요? 리노공업에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의 1분기의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이게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어요? 349억이 나왔죠. 1분기 지금 349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죠. 실적이 좋은 주식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월덱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좋은 주식이 많아요. 이게 나와 있는 두산 테스나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기다리고 있다가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반도체가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오면 어디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나?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앞전 고점 있죠? 한 35,000원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한번 이것은 전량 다 매도를 하세요. 제가 이것도 높게 제가 준 거예요. 지금은 가지고 계시고요. 35,000원 정도면은 매도하시고요. 매도하시고 종목을 반도체를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그냥 SK하이닉스 사세요. 삼성전자 하시든지 리노공업을 하시든지 K시텍을 하시든지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두산 테스나. 워낙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이게 나와 있는 이 장대 이 양봉은 추세 상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은 뭐 35,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이 정도면 전략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오롱 올려주셨습니다. 자, 23,402원에 비중 6% 보유하고 계시고요. 참 잘 매수하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도 조정받는 구간에서 쫓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눌러주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잘 매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여기 이쪽 아니면 이쪽쯤에서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 5월 초중순 정도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진짜 100점짜리 매매를 하신 겁니다. 100점짜리 매수를 하신 거예요. 자, 뭐 여기 5월 중순에서는 기술적으로도 좀 완벽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지금 저런 쪽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또 지주회사들이 대부분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죠.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 은행주, 증권주 이런 쪽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뭐 지주회사들도 다들 좀 재평가되는 모습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코오롱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지금은 수급 상황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저 위에가 기관들인데요. 기관들 매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죠. 밑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코오롱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돼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전에 여기 좀 급등하기 전에 PBR 0.1배 수준까지도 빠졌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밸류에이션까지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잘 하셨어요. 매수를 잘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추가 매수는 여기 2월달, 1월달, 2월달 이때부터 보게 되면 벌써 14,000원짜리가 44,000원 이렇게 됐으니까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 제가 우리 저 매매를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그런 투자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투자를 자주 해요. 매수를 해서 더블 이상 가잖아요.
더블 이상에서는 일단 원금을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금은 뭐 다른 데 투자를 하든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 코오롱도 비슷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요. 46,000원, 46,000원 좀 이상해서 좀 그 저항이 될 만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찍었던 고점이에요. 자, 이쪽까지 가면 저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좀 원금은 회수를 하세요. 여기서 쫓아가신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좀 무리한 전략입니다. 오히려 좀 더 추가로 상승하면 원금 회수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좀 이렇게 뭐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원금 회수한 걸로 나중에 충분히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올라가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들,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 반대 의견, 추가 상승 시에는 일단 원금 회수해놓고 나머지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삼성전자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매수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57,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 그죠? 57,000원에 20%면요, 뭐 지금 뭐 최근에 매수하셨네, 그죠? 오늘 종가가 57,200원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세요.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올해 그 영업이익이 한 얼마 정도 한 32조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2조 정도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제가 한번 시가총액 볼까요? 시가총액 지금 338조입니다. 338조니까 뭐 좀 쉽게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12개월 선형 PR이 한 얼마 정도, 한 10배 정도 된다는 수준이죠, 그죠? 10배 정도 되겠네, 그죠? 그리고 지금 PBR 같은 경우도 한 0. 뭐 거의가 한 9배 수준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이제 삼성전자는 내가 봤을 때 내년 정도 되면은요, 영업이익이 40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내년 정도. 올해는 40조가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40조가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현재 이 종목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적어도 이 종목을 매도하시려고 하더라도요, 최소한 요까지는 이게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이게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요 가격에서. 여기가 거의가 75,000원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가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이게서 무너졌기 때문에 75,000원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7만원 아래에서 매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시간 투자하세요. 지금 비중 20%잖아요. 가지고 이거는 좀 길게 가져가면 되죠. 최소한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 이거는 20% 이 종목은요, 그냥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멀리 내다보고 가져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런 종목군들은요, 멀리 보는 있잖아요. 멀리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멀리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러니까 멀리 보는 요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최대한 가져가면 7만 원은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연말까지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최대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SK를 올려주셨습니다. 262,734원 원단위까지 알뜰하게 적어주셨는데요. 자, 비중 30% 코로나 때부터 갖고 계셨다고, 자, 매수가 올 수 있겠냐, 요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 마찬가지 추가 매수 의견도 좀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30% 갖고 계시면 이것만 해도 비중은 꽉 찬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매수하신다라는 거는 좀 곤란하죠. 차라리 우리 시청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평균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겠다라는 거 그런 뜻이잖아요. 자, 왜 꼭 한 종목에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와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또 이 SK에서 조금 손실이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나면 그걸 SK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꼭 한 종목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뭐 SK가 나빠서 이런 얘기는 드리는 건 아닙니다. SK 역시 마찬가지 지주회사 요즘 또 되게 좋고 오늘도 만 7.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점 그 저평가돼 있던 국면들 이런 국면에서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뭐 상법 개정이 되고 그러면 주주들한테 좀 이익되는 부분들이 이익되게 소액주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조금씩 이렇게 반영되면서 주가 흐름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뭐 SK 역시 마찬가지 매수하신 가격대 지금이 딱 좀 저항선 근처에 걸려 있는데요. 자, 뭐 요거는 좀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쯤 뭐 좀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면 상법 개정되고 뭐 배당에 대해서 또 메리트가 생기고 어떤 정부에서 뭐 그런 것들 배당을 좀 쉽게 더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제공을 하고 뭐 자사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도 자사주도 오래 갖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소각을 좀 이렇게 하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안들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상법 개정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요. 여러 가지로 지주회사 쪽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몇 년 동안 되게 고생을 하셨는데요. 기다리시면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본전 이상 되면 워낙 처음에 매수하실 때 좀 높게 매수를 하셔서 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좀 계시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또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면서 이런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그냥 차분하게 들고 계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대맹 에너지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나는 이렇게 수익 중인 줄 알았더만은 손실 중이네요. 얼마나 그 고점에서 매수했으면 대맹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 그죠? 오늘 종가가 지금 28,950원인데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31,800원이면 어디에서 여기서 매수하셨네, 그죠? 요 가격에서. 와, 여기서 지금 여기서 31,800원 여기서 매수하셨네. 오늘 종가가 지금 28,000 얼마냐 28,900원인데, 그죠? 지금 신정부에서 지금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잖아요. AI하고죠. AI하고 신재생. 크게 따지면 신재생하고 AI 있잖아요. 그죠? AI가 가장 크고, 그죠? 신정부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AI, 우리 이재필 전문가 좋아하는 AI잖아요. 그죠? 제가 AI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 SDS 같은 종목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소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신재생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군도 있잖아요. 물론 원전도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나와 있는 풍력, 태양광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 대맹 에너지가 이 종목을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 종목. 물론 기업 자체의 실적은 아마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100% 정도는 증가가 나올 거예요. 지난해 실적보다 올해 영업이 100% 정도 증가는 나올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지금 4일 동안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고점 대비 주가 무너졌다가 지금 보니까 10일 윗뱅선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손실 보지 말고 있잖아요. 손실 보지 말고 32,000원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 오면 한번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 한번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더 재매수 하시려면은요, 얼마든지 싸게 잡을 수 있어요. 27,000원 요런데, 26,000원도 매수가 가능해요. 높게 매수하니까 이렇게 손실 보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기다렸다가 32,000원 정도면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정매수하고 싶다면 좀 더 싸게 잡으세요. 27,000원 정도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매매하느냐, 안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차라리 이걸 매매하지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 있잖아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사지 말고요. 이렇게 조정 받으면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나오잖아 보세요. 주가 조정 받잖아요. 그죠? 조정 받죠? 이렇게 조정 받으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요.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주가가 한 10일 윗뱅선까지 하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10일 윗뱅선 한번 기다려 보세요. 10일 윗뱅선. 어디가 10일 윗뱅선입니까? 기다렸다가 여기가 요 자리가 10일 윗뱅선이잖아요. 대략 얼마 정도? 와, 10일 윗뱅선이 이게 굉장히 머네. 48,000원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있잖아요. 이거는 5월 윗뱅선도 깨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한 5만 한 2천원 정도 또는 한 5만 1,0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은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좀 시작한다고 봐야 되지, 그죠?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대맹에너지는 가지고 계시다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2,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좀 더 싸게 잡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다. 안 그러면 차라리 하나 솔루션 있잖아요. 이걸 이거 주가 조정 받을 때 이걸 매매하셔도 됩니다. 굳이 대맹에너지 매매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현대로템이고요. 아, 현대로템이요? 네. 예. 그리고 91,900원에 91,900원. 아, 91,900원이요? 네, 20%요. 어우, 잘 사셨네요. 자, 이거 방산주들 요새 엄청나게 좋은 게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좋죠. 자, 우리 시청자님도 잘 사셨고요. 네네. 이걸 제가 그 전에 보니까요. 네.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야인시대를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거도 2023년도 10월 달에 좀 추천을 해드렸더라고요. 그때 보면 그때 주가는 2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예. 그때 2023년, 22년, 23년, 24년 이때 방산주란 방산주는 다 추천드렸었는데 되게 좀 그때보다는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10배 가까이 났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따블은 나셨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평생 따블 한번 수익 못 내본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은 참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네,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네.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좀 제일 궁금하세요?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예. 여기서 본전을 빼고 그냥 가지고 갈까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갈까 조금 더 가져가 볼까 싶어서요. 예. 지금 요거 방산주 전체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 잘 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청자님도 네네. 잘 들어주시고 네네. 방산주 네. 좋아요. 좋은데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가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한 판 세게 붙었죠.
그거 외에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 잘 모릅니다. 이거 방산주 계속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만 알아요. 이번 달 말 정도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어요. 거기서 아마 유럽 그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의 5%를 정식으로 방위비를 그 정도를 5%를 쓴다고 결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 방산주들이 또 5월달 들어서 급등하게 된 그런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막 올라가던 차에 이런 게 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심해지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시청자님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저도 우리 이렇게 매매할 때 보면 더블 이상 나오면요, 일단 원금은 회수를 합니다. 일단 원금을 회수는 하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금을 지금 9만 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반 안 팔아도 원금 회수가 되잖아요. 그쵸? 네, 네네. 그러니까 원금 정도만 회수를 하세요. 그리고 꽁꽁 이런 단위 10만 원, 20만 원 막 이런 단위를 찍은 주가는요, 꼭 보면 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도 꼭 깨는 모습을 한번 보여줍니다. 아마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좀 길게 보면 모멘텀 있는 거 하나 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아직도 하고 있죠. 네네. 그 전쟁 초기에 이 러시아가 막 쳐들어올 때요, 현대로템이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현대로템 직원들이 그 우크라이나에 다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피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들 이렇게 좀 피난, 이 현대로템이 그 열차를 거기 납품을 했었으니까요. 그 책임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 이런 도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복구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과정에서 현대로템도 굉장히 좀 어떤 큰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시청자님. 내일 정도예요. 원금만 회수하세요. 원금만 회수하시고 좀 출렁출렁 할 수는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원금을 회수해 놓으면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들고 가면서 또 이거를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네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 그게 예, 걱정이 감사합니다. 돼서 너무 갑자기 예. 많이 올라가지고. 예. 그거 여쭤보려고. 내일 정도에 원금 회수만 하세요. 원금만 회수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 성일하이텍 한번 봐드릴게요. 성일하이텍을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와, 6만 5천 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네, 그죠? 지금 이게 성일하이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거의가 6만 원대 이상, 6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현재 오늘 종가가 33,400원입니다. 우리가 리사이클링 업체입니다, 그죠? 2차 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재활용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그죠?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지 뭐 휴대폰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심각한데, 예? 좀 기업이 좀 심각해. 왜 심각하냐면은 제가 이 기업에 제가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지금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적자는 적자지만 보세요. 지금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성일하이텍이 2023년도가 적자네, 그죠? 그리고 지난해가 적자 규모가 큽니다. 714억이고 올해 1분기까지 지금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도 적자고요. 2024년도 지난해도 적자고요.
올해 지금 2020년 1분기도 적자예요. 문제는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지금 요 재무상태표를 들어가면요. 요 부채가 엄청납니다. 부채 보세요. 단기 사채도 가져 있네요. 단기 사채도 지금 440억의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기 사채입니다. 그 다음 차입금이 2천억 정도 차입금을 가지고 있어요. 단기 차입금. 이거는 이자 비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자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의 지금 종업원 수가요. 이게 적은 거 아니에요. 종업원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472명이에요. 472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종업원의 인건비가 나가겠죠. 그 다음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나가겠죠. 그죠?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관리비도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죠. 이 정도 재무제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보세요. 제가 볼게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나 볼까요? 자, 인건비가 470명의 인건비가 1년에 인건비가 얼마 나갔느냐? 13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난해 135억의 인건비가 나갔어요. 여기 470명 인건비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관리비가 얼마? 120억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 455억이에요. 455억은요, 이거는 기본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기본으로 나가는 지출되는 돈이라고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거죠. 그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관리비가, 인건비 나가고 관리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하실 때 어른이시잖아요. 다 어른이시니까 요 주가가 딱 적자 봤으면요. 딱 봐가지고, 2020 얼마입니까? 3년도에 딱 적자 봤잖아요. 이렇게. 적자 보면 딱 그냥 매도를 하셔야죠. 왜 매도 안 하셨어요? 이게 적자 봤잖아요. 흑자 보고 있다가 딱 적자로 돌아서면 매도 쳐야죠. 흑자를 보고 있다가 적자로 돌아서 매도를 쳐야죠. 매도를 하셔야죠. 반대로 적자를 보고 있다가 흑자 떠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죠?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언제 흑자로 전환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작 매도를 하셔야죠. 진작. 왜 이때까지 가지고 계시냐고. 주식을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나중에 오를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주식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모멘텀 자체가 없잖아요. 진작 매도를 하셔야지. 왜 지금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시냐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주식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이 있습니다. 주식은요,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기본적 분석이 있어요. 그 다음은 기술적인 분석이 있어요. 그 다음은요, 시장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시장 사항, 우리가 업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업종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 안 되고요. 업종이 안 좋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보고 있다가 주가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고, 여기가, 이게 보시면, 이게 보세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려 하다가 큰 윗골이 달고 대랑거리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바닥은 일단 나온 거예요.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이 시도될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 정도? 한 4만원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또는 4만 5천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니까 이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세요. 지금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조만간은 나올 거예요. 그때 나오면 이쪽으로 45,000원. 전량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시고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재무구조,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시라고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다 보시라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재무제표 주석을 항상 보시라고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 이노텍 올려주셨네요. 자 1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뭐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좀 이렇게 안타까운 종목들이 있어요. 자, 뭐 어떤 종목들 보게 되면 신고가도 모자라서 최근 들어서 더블도 올라오고 막 이런 종목들도 많고, 웬만한 종목들 뭐 조금 뭐 저 실적 부분들이 나아진다든가 미래 성장성이 부각된다든가 아니면 신정부하고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 LG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될 그런 뚜렷한 성장 동력이 보이질 않아요. 자, 지금 뭐 이 LG노텍은 애플을 주로 거래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주가 움직임 보시게 되면 이 애플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그렇게 다른 시가총액 부동에 의해서 지금은 뭐 좀 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애플이 지금 트럼프도 애플한테 막 협박을 하고 있죠. 니들 중국에서 아이폰 생산하면 이거 우리나라로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면 니 진짜 세금 내야 될 줄 알아. 이런 협박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애플이 현실적으로 공장을 미국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LG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우리도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LG노텍이 뚜렷한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죠. 뭐 전년 동기가 영업이익 기준 한 1,7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1분기 1,200억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2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2분기가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이 부분도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될 거고, 자,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으니까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16만 원대 조금 좀 넘는 수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 정도 보시다가 그 정도 가격대 16만 원 좀 넘는 구간, 그런 구간까지 온다라면 일단 한번 끊어주시고요. 아래로는 이거 13만 7천 원 정도, 13만 7천 원쯤 되겠네요. 이 가격 꼭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저점 있는 자리, 4월 달에 찍은 자리가 13만 6,600원이니까 이 13만 6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 가격을 꼭 지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면요, 그때는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좋은 종목들 많아요. 굳이 안 되는 거, 그리고 2분기 실적조차도 좀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그 종목을 들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게 좀 많이 높게 사셨다라면 뭐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뭐 15만 원 정도 수준에 매수하셨다라면 13만 6천 원 정도 이탈하면 그거를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로는 16만 원 좀 넘어가는 구간, 그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한번 차익 실현하는 전략 말씀드린 대로 아래 위 가격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셀트리온을 먼저 거번에 20만 원 넘어갈 때 네, 그때 수익을 좀 챙겼어야 되는데 네, 못 챙기고 그냥 어떤 사람은 30만 원 시간이 필요하지 30만 원 할 수도 있고 네, 35만 원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 수익을 안 차리고 그냥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오히려 또 이제 20만 원을 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네,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죠? 예, 17만 2,300원 정도 될 거예요. 17만 2,300원.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33% 돼요. 네, 네. 지금도 많이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 그죠? 예, 예. 네,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 예, 예. 나의 원금의 33%를 가지고 지금 셀트리온에 지금 17만 2천원에 사서 지금 물려 있잖아요. 참 가슴이 아픈 거죠. 나의 투자 원금의 3분의 1이에요. 지금 돈이 좀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 수두룩한데 이게 이게 좀 돈이 지금 이게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고요. 셀트리온 주가가 가려면 확인 하나를 하세요. 지금 올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를 다 예상을 하냐면요. 올해 영업이익을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가 볼까요? 제가요? 아마 4,900억 정도 될 것 같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난해 이게 보시면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4,920억 원이네, 그죠? 지난해 영업이익입니다. 4,920억 원이에요.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을 얼마로 보통 사람들이 보고 있냐면요. 올해 영업이익을 한 8천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8천억.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잘 봐두세요. 제가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난해 셀트리온 영업이익이 4,920억 원이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8천억에서 9천억 정도를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분기 막상 딱 뚜껑을 열어서 1분기 딱 실적을 보니까요.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어요? 1,494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물론 분기별로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이걸 곱하기 4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겁니까? 영업이익 한 6천억 정도. 그죠? 요 정도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8천억에서 9천억 또는 일부에서 1조의 영업이익도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증권사가 최소 8천억에서 1조 정도 영업이익은 나올 거라고 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1분기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494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거 이거는요. 그러니까 2분기에 적어도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는 나와줘야 되냐면요. 이걸 불식시키려면요. 최소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와줘야 돼요. 2분기에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주가 한번 탄력받고 갈 수 있어요.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해야 또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가가 워낙 지금 주가가 못 갔어요. 우리가 지금 CDMO 쪽에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하면 주가 전혀 못 갔잖아요. 이거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까지 충분히 나와요. 이 정도까지 얼마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입니까? 제가 기술적인 반등 여기까지 보세요. 앞에 있는 고점 한 18만 원 이상은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까지는 이 아래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아래서 매도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요 이상에서 얼마든지 매도는 가능하고요.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나오느냐, 2천억 이상 나오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만약 2천억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1분기와 비슷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확인하시라.
그러니까 2분기씩 2천억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2분기에 영업이 2천억이 안 되고 1,500억 정도 나오면 매도하시고 그다음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워낙 많이 못 갔잖아 보세요. 아예 못 갔죠, 그죠? 주가 거의 못 갔잖아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자동으로 올라온 자동으로. 제가 이게 자동적인 상승이라 이야기해. 자동적인 상승은요, 18만 원 나올 수 있어요. 이 아래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사이. 일단 여기까지만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자리에서 아래쪽에 하방 경직은 충분히 나옵니다. 뭐 하방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고맙습니다. 18만 원 정도 돼도 18만 오면은 이제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18만 원까지는 가져가시되 2분기에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나오면 더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2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나오지 않고 뭐 1,400억이나 1,500억 정도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아유, 그런 고맙습니다.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넥스트 칩을 올려주셨네요. 자 7,4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유증한다고 뉴스가 떠서 급락했다.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뭐 손절해야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참 못됐네요, 회사가. 참 못됐습니다. 지금 유상증자 내용도 살펴보니까요. 일반 공모예요. 일반 공모고 자 신주 발행 가격이 5,320원. 기존에 주주들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지금 7,000원짜리 주식 7,000원 했었는데 이걸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해서 5,380원에 주식을 발행하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참 못됐어요. 자, 이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되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지금 그리고 자금도 보니까요. 자금 사용하는 것도 뭐 저런 거 시설 투자나 이런 게 아니라요. 빚 갚고 회사 운용 자금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못됐다라는 생각이고 실적 부분도 보시면요. 이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런 거를 안 보고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실적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별도 기준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2020년도에요. 매출액 104억에 영업이익 135억 적자.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적자가 늘어나죠. 자, 뭐 기업이 돈은 못 버는데 계속 인건비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증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자, 뭐 너무 좀 안타까운데 일단 적자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될 종목을 매매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024년도 결산기 때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530%였어요. 부채 비율이 530%. 이 정도 부채 비율이 나오면 야, 이건 진짜로 좀 최소한 증자 이런 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네요. 자, 일단 시청자님 이번에 좀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 이거는 좋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하신다라면 이거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계속 적자 나는 기업 계속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매매하시고 그러면 이건 그냥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약이 되길 바라겠고요. 지금 기업 실적도 그렇고요. 또 유상증자하는 그 행태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저점 찍은 자리가 2023년도였어요. 자, 이때 종가 기준으로 6,400원이었는데 그것까지 이탈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뭘로 보든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나오는 쪽 지금 장 좋잖아요. 장 좋습니다. 지금 수익 내기 되게 쉬운 장이에요. 되게 좋은 시장입니다. 자, 정리하셔갖고 좀 어느 정도 기본이 되고 실적이 되는 종목들 이런 쪽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많이 아쉽지만 좋은 공부 하셨다라는 생각하시고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 솔루션 한번 봐드릴게요. 그 38,700원에 지금 비중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 솔루션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하나 솔루션은 아마 지난해 적자를 봤기 때문에 올해 흑자는 유력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 증권회사에서 나와 있는 컨센서스는 조금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해 이 기업의 지금 영업 손실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3천억이 나왔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지난해 3천억의 영업 손실을 봤어요. 3천억이네. 그죠?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을 7천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거 7천억은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신빙이 좀 떨어집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알 수가 있는데 1분기에 지금 그 실적을 보면 1분기에 지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흑자 전환이 나왔냐면은 303억의 흑자 전환은 나왔습니다. 제가 좋은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주 받아 놓은 게 얼마 정도 되는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이게 나와요. 이게 지금 이게 계약 부채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7,592억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게 계약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부채예요. 계약 부채. 요거는요, 여러분들, 요 계약 부채가 얼마냐면요, 7,592억 원이에요. 요거는 앞으로 있잖아. 요거는요, 매출로 잡힐 거예요. 이제 시간이 이게 매출로 잡혀요. 요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이다고요. 그전에는 계약 부채가 뭐 3천억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에 좀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거니 이거 하나의 뭐 장점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워낙 부채 규모가 좀 큽니다. 워낙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쪽에서는 뭐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재무 안정성만 좋으면 좋을 텐데 그죠? 좀 재무 안정성만 좀 좋으면은 저는 가감하게 한번 배팅을 시키고 드리고 싶은데 재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제가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로서 이런 재무 상태를 가지고 제가 강하게 배팅하라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신정부의 정책주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충분히 주도주로 부상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군데 앞으로 향후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니까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거니까 뭐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일봉, 주봉, 월봉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가져가시면 단기로 보실 분들 잘 들어보세요. 단기로 보실 분들은요.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42,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5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여유를 보시는 분은 5만 원. 그 다음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42,000원.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실 분들은 한 5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종목 진단은 이게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은 야인시대 이제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필 전문가를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파트너라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토마토 TV에서 전문가 중에서 종목 선정하는 데 탁월하다. 저는 그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마토 전문가 중에서 종목 선정에서는 가장 탁월한 전문가가 저는 이재필 전문가라고 봐요. 제가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수익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7일 날 추천드린 한국항공우주 지금 85% 지금 수익이 나 있고요. 5월 26일 날 추천드린 LG CNS 39% 수익이 나 있고요. 그 다음은 지난주죠.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난티 있잖아요. 그때 남북 경협 수혜주로 아난티 추천드렸는데 단기간에 34% 정도 수익이 나 있어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요 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 주시고요. 오늘 추천주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자, 먼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산주는 전부 다 저 밑에 있을 때 다 추천을 해드리고 나중에 추천해 드릴게 더 이상 다 추천해 드렸어요. 다. 현대로템 아까 보셨듯이 뭐 2만원대 23,000원 이때 추천해 드렸었고 LI넥슨 7만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0배도 넘는 것 같아요. 추천해 드리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저 S&T 다이내믹스 이런 것도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것도 더블 훨씬 넘게 나왔습니다. 자, 하다못해 풍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 해드리고 이 한국항공우주를 올해 2월 달에 방산주 중에 더 이상 추천해드린 거 또 하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자, 그때 가격이 54,900원이었네요. 자, 85% 정도 지금 수익 나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공기업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덜 움직였던 측면이 있었고요. 또 이 한국항공우주는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예요.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라서 이게 문제긴 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사장이 바뀌어요. 자, 지난번에도 사장이 바뀌었었고요. 지금 이번에도 아마 사표 냈으니까 정권 바뀌니까 사표 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또 바뀌겠죠. 자, 근데 지난번에 저 사장으로 취임하셨던 분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하질 못했어요. 자, 지금 폴란드 쪽에 수출한 FA50 같은 경우도 물론 이 한국항공우주의 잘못은 아니에요. 미국 쪽 부품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이 차질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회사에서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어쩌면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자, 하지만 이제는 또 좀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작년에 원래 이 한국항공우주는 계약 체결될 거 작년 말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만 이렇게 봐도요. 페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루는 마약 잡는 그거를 FA50으로 걔네들 마약을 비행기로 나른대요. 그거 잡으려고 FA50을 수입을 한다 그랬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즈벡 되게 많았었어요. 자, 근데 작년에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산수출 특히 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 올 스톱 돼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근데 새로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과거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간다라고 보고요. 자, 방산주 추천해드린 종목이 다죠, 다예요. 더블 이상 안 간 종목이 없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도 11만원 정도면 더블이 넘겠네요. 자, 다음 지금 4차 목표가까지 드렸었는데 자, 5초 목표가로 11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시간 좀 두고 보시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은 출렁출렁 할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목표가 11만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은 LG CNS. 자, 요거 5월 26일 날 추천드렸으니까 이것도 20일 정도밖에 안 됐네요. 추천드린 지가.
자, 3일 전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공개 방송할 때 제목이 어땠습니까? AI에 의한, AI를 위한 시장,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잡았으면 진짜로 아무리 못 먹어도 30-40% 이상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LG CNS도 그런 차원에서 이 AI 쪽에서 어떤 거 시청자님들 다양하시잖아요, 성향들이. 그래서 입맛대로 고르시라고 입맛대로 놔드렸던 거예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LG CNS를 잡으시고, 안정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 잡으시고, 중소형주 중에, 그리고 좀 더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솔트룩스 같은 종목 잡으시고, 또 단기간의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와이즈넛 같은 종목을 고르시고 사시고,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 다 추천을 드렸어요. 아무거나 눈 감고 아무거나 잡았어도 상당히 큰 수익이 있었습니다. 자, 이 LG CNS 같은 경우는 한은의 CBDC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서 이 LG CNS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추천드릴 때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5조 원대였습니다. 근데 실적 부분들 보시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5,100억 정도가 나왔어요. 10배 정도 되는, 그 정도 10배 살짝 넘는 수준이었죠. 자, 주가가 비쌉니까? 회사 실적이 안 좋습니까? 그렇다고 많이 오르길 했습니까?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추천을 해드렸고, 그 결과 뭐 상당히 수익은 괜찮은데 더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더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다음 목표가는 한 7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아난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천을 드렸죠. 저는 남들이 얘기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 그 방산주들 전부 다 남들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때 다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로봇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상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그냥 저는 뒤에서 씩 웃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난티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남북 관계가 개선될 거다. 그리고 7월 달에 북한이 금강산을, 복합유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뭐 하고 있다. 그리고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7월 달에 있다라면 지금 뭐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격이 8,000원이에요. 그때 가격이 8,000원입니다. 주식은요, 올라갔을 때 많이 오른 종목을 더 오른다라고 쫓아가는 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좀 고생은 해요. 안 오른 종목을 남들보다 먼저 찾아서 살려면 머리는 아파요. 그리고 그만큼 찾아야 되는 노력도 많이 기울여집니다. 하지만 안 오른 종목들은 빠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향후에 모멘텀 있을 종목들을 들어가면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저만큼 올라간 거 잘못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종목 상담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위에 꼭대기에서 쫓아가서 물려갖고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안 오른 종목을 향후에 오를 종목을 찾는 거, 그게 어려운 거고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말씀드릴 때 추천해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새 정부 정책, 지금 북한하고 지금 이게 수요일 날 그런 뉴스가 나왔죠. 껐다. 이거 대북방송, 대남방송 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요. 그거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껐겠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껐네 하고 우리도 끄자 하고 껐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 밑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 남북 연락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또 개통을 할 가능성이 많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자, 그래서 이 아난티 같은 경우도 좀 더 들고 가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일주일 만에 좀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다음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리뷰는 요 정도까지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정부 수혜주라는 제목으로 또 히든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로 계속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죠. 자, 정책 수혜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자, AI 엄청나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AI, 신재생에너지, 한반도 평화, 뭐 거기다가 또 하나 또 한다라면 뭐 중국하고 관계도 개선될 테니까 뭐 중국 관광객들 들어오면 좀 좋은 그런 쪽들도 볼 수 있겠죠. 저거는 제가 지난주에 아난티 추천드리면서도 저 문구는 안 바꿨어요, 일부러. AI, 신재생에너지, 한반도 평화, 요게 세 가지 축이다라는 거. 저거는, 저 문구는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쪽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히든카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카드 6장 보여주시고요. 뒤집어주세요. 자, 해인, 솔트룩스 추천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YG넛도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리뷰도 해드렸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 추천드리고 리뷰도 해드렸고요. 아난티는 좀 전에 리뷰해드렸죠.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 관련주인데 태양광 관련주 중엔 저게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강한 거고, 오늘 히든카드는 해인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해인은 마찬가지 대북 관련주예요. 자, 전 정부는 북한 관련해 갖고는 강경 일변도로 나갔죠. 그냥 유순하고 뭐 조금이라도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 이런 거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자, 뭐 강대강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북한하고 좀 관계가 많이 경색되는 그런 요인이 됐죠. 하지만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북한하고 한 번씩은 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북한 한 번 갔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또 북한 갔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만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북 대남 방송 중단한 게 그냥 끈 거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물밑에서 야, 우리 끌게, 니네도 꺼,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봐요, 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락사무소 개통하는 거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저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해인 같은 경우는 북한 자원개발 관련주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로도 분리가 됩니다. 북한 자원개발은 이 트럼프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히토류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토류 최대 매장 지역이 북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해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종목인데요. 실적이 됩니다. 작년에 시가총액 지금 해인이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한 676억 정도 되네요. 자,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 140억 넘게 났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매년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도 한 3% 이상은 배당을 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상당히 좀 투자하기는 좋은 종목이고 그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 역시 안 올라왔을 때, 저 밑에 있을 때, 그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6,000원, 2차 목표가 6,600원,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저 목표가 달성이 있으세요. 자, 요거 목표가 달성한 거 현대인프라코를 목표가 달성하셨는데 리뷰 좀 부탁드리고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5월 12일 날 추천드렸죠. 저 HD 현대인프라코아를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는 현대인프라코아에 여러분들
그 매출의 구성을 보시면요, 건설 기계 쪽이 한 75% 가까이 되고, 엔진 쪽이 25% 가까이 돼요. 그런 측면에 저는 엔진 쪽에 저는 이 기업에 제가 그 주안점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고 이란, 지금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건설주, 그러니까 건설기계 업종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신정부에 있어서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해 드렸냐면 그 전에 11,0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죠? 1차 목표가 9,800원, 2차 목표가 11,0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제 3차 목표가 13,000원은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13,000원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여유가 되시면은요, 15,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이거는 3차 목표가, 이거는 4차 목표가예요. 왜 15,000원 올 수 있느냐? 제가 항상 월봉을 보여드리죠. 이게 일봉이고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 못 오겠습니까? 어디가 15,000원입니까? 여기가 15,000원입니다. 여기가 15,000원이에요. 여기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럼 15,000원까지 가면 무조건 나오는 거죠. 좀 여유있게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금산의 지금 야인시대 히든카드의 키워드는요, 영업이익 1조 원 예상 기업입니다. 좀 다르죠? 아마 키워드가 좀 다를 거예요. 희한하네. 영업이익 1조 원 예산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간 기업이에요. 제가 별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결 기준 말고요. 별도 기준으로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간 기업이 23곳이고요. 지난해가 29곳이에요. 올해 여러분들 영업이익 1조가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을 제가 보니까 총 한 39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10개 정도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산 쪽에 지금 많이 조선하고 방산하고 그다음 원전 쪽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은 또 여러분들 전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많이 추가가 될 거니까 올해 물론 탈락하는 기업도 있겠죠. 그죠? 영업이익 1조 원 아래로 탈락하는 기업이 있고 다시 새로 진입한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올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총 한 39곳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6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종목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은요, 보니까 삼성 SDS가 있고요. 하나오션, 고리아연, 현대건설, 현대로템, LG유플러스. 저는 저 중에서 제가 연계일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연계일 기준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의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제가 보면은요. 저게 오른쪽에 맨 끝에 있네, 그죠? 삼성 SDS를 오늘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제가 오늘 보면은 주가가 있잖아요. 제가 참 용케도 오늘 보시면은 삼성 SD 주가가 21% 올라갔잖아요. 제가 원고를 있잖아요. 원고를 오늘 내가 이걸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추천할 거라고 딱 아침에 제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방송국에다가 오늘 삼성 SDS를 야인시대 히든카드로 할 겁니다 해서 문자 보냈는데 오늘 주가가 그냥 많이 올라가 버렸네. 제가 이것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내가 플러스 한 3%에서 이야기했거든. 플러스 3% 올라갔더니 내가 오늘 야인시대 히든카드다 해서 원고를 보내줬는데 주가가 그냥 급등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이게 보시면 월봉 차트 보시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지금 클라우드 사업의 수익성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현금성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요. 5조 8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조 8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월봉상 이제 바닥을 탈출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으나 이것을 좀 긴 안목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유가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요. 자, 시초가에 내일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1차 목표가 19만 4천 원이고요. 2차 목표가 22만 4천 원.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 오늘 주가가 플러스 3%에서 마감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많이 올라가도 저는 앞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 유튜브 공개 방송 있으시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내일 모레죠, 그죠? 내일 모레 제가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제목이에요. 대박주는 여기서 터진다. 조선 방산 원저 저 PBR주. 오늘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한마디 하시죠. 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